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예립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헌정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신속 재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도 맡습니다. 변호인의 박균택 등 7명을 선임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상병의 전 대대장 이모중령 측이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헌정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신속 재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주장한다며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이고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라고 비난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의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유죄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 정신이 법정에 가 있는데 민생을 챙길 겨를이 있겠냐며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헌정사 오역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 1심 판결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 이 대표의 죄질이 더 무겁다며 이 전 부지사가 심부름꾼이라면 이 대표는 설계자, 지휘자에 가깝다고 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데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선 여당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또 거부권 타령을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한 달간 일하지 않으면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회를 줬는데도 여당이 거부하는 걸 마냥 기다려줄 수 없어 국회의장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사항이라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반복될 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도 맡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박균택 등 7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는데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사 집단 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의료 행위를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6년도 이후에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이 다시 집단 행동을 할 여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이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중령과 칠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중령은 최상병 순직 이후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4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하며 21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 4천억 원 늘어난 1,128조 9천억 원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1년 만의 상향입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 때문입니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합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으로 미국 소녀 라일리의 일상을 그리면서 기쁨이,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등 다양한 감정 캐릭터로 복잡한 내면 세계를 표현해냈습니다. 라일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불안이 등 감정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개봉일인 12일 19만 4천여 명이 관람해 1위를 차지했고
매출액 점유율도 72.5%에 달했습니다. 9년 전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은 국내에서 49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바 있는데 극장가에선 한동안 인사이드 아웃 2의 독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확대됐고 한낮에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 더위의 기세는 한여름 못지않습니다. 영남권에는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올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5도가량 웃돌았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최대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